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 대비해서 우리 두 남자 쇼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먼저 오늘 게스트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잠깐 소개해 주시죠. 아예 한남자 윤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시험 대비해서 저희가 짧게 정리를 할까 하는데, 뭐, 우리 윤정 선생님께서 실제 출제도 하셨고, 그러니까 출제자 직강입니다. 출제자가 직강을 하셔 주실 거니까, 여러분 교과서 56쪽부터 차례대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번 시험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다,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다,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단순히 영어 문장 읽고 그 해석을 할 줄 안다 그것도 좋지만 더 여유가 있으면 내가 과연 출제자면 이걸 어떻게 낼까? 내가 출제자면 이거는 내겠다, 이건 낼 수 없겠다, 이런 거를 잘 파악하면 좀 더 공부하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예 해석이 지금 시험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네, 해석 자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아이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굉장히 영어적으로는 굉장히 뭐지? 이렇게 건장할 수는 없지만 해석이 안 되면 뭐 답지를 보고 외우는 수라도 그렇게 네, 네, 하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뭐 영어 실력이 도움이 안 되는 거지만 어쩔 수 네. 없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네, 네. 답지라도 보아라. 예. 그렇군요. 저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그럼 하나만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영어 공부하셨는지, 아니면 지금도 어떻게 노하우가 있으신지, 아주 스마트하신 걸로 아유, 유명하신데. 굉장히 뭐 허접하긴 하지만 저는 요즘은 이제 애들이 스마트폰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플을 잘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자 신문을 공짜로 보게 해준 어플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영자 신문 조금씩 그런 걸 보게 됐고, 뭐 영어 강의 같은 거 요즘 이제 뭐 테드라든지 유튜브 하면 영어 강의 많은데 그런 거 보고, 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미드나 영화 같은 거를 한 번 보고 두 번째 볼 때 자막 없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다 이제 내용은 알고 이제 그때부터 내용은 아니까 들리면 영어가 잘 들린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남다르게 공부를 아니, 하셨네요. 네, 굉장히 조금만 공부해서 굉장히 실력이 없습니다. 쌤이랑 저랑 아마 나이 차이가 거의 10살 넘게 날 거예요, 제 아, 생각에는. 네. 그래서 저희 때는 어플이 없었거든요. 네. 저희 때 인터넷이 겨우 등장했던 것 같은데, 아, 역시 예. 요즘은 그렇네요. 자, 그러면 우리 56페이지에 1번부터 예. 해석은 다 못하고, 그 내용 일치 문제잖아요, 선생님. 네, 네네네. 내용 일치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하기 전에 제 생각을 먼저 아, 예, 예, 예. 말씀드리면, 내용 일치는 제일 중요한 게 그 글의 순서하고 보기의 순서가 같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문제를 네, 보실 네, 네.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읽고 보기를 보는 것보다 한 두 줄 읽고 보기 1번 네. 보고 그 다음 2번 보고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접근법이 아닌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다른.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근데 이제, 만약에 글일치 문제 나왔다,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푸는 게 좋은데, 만약에 지금 이 지문이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올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사실 지금 이제 국왕의 다 일치 문제는 웬만하면 다 뭐 인물의 일대기든가, 아니면 네. 사건이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일치를 묻는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변형할 때 솔직히 주제 문제나 요지 문제를 내기 좀 힘들어요. 네. 그게 다 뭐 어떤 사람이 일대기 아니면 사건인데 뭐 사건에 뭐 요지나 주장이 항상 네.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서 이 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더 편한 시험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너무 저도 놀라는 게 수업 시간에 저도 아이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아, 하거든요. 네. 이게 주제문이 딱히 없기 때문에 예, 책의 차례를 보면 문제의 유형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 지문을 가지고 이 중에서 어떤 유형으로 나오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이 선생님 말씀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네. 1번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사람이 뭐 무기 만든 사람 맞았던가요, 선생님? 네, 그 헬리콥터도 네, 만들었고 무기도 만들고 뭐, 네. 예, 그랬던 사람들. 여기서는 선생님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딱히 포인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네, 네, 그냥 해석만 할 줄 알면, 네, 예, 되는, 그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지문이라서, 예, 네. 해석만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간의 흐름이라는 걸 조금 애들이 주목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도 예, 예, 알면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예, 이것도, 아까 이중근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정한되면 네. 해설이라도 보고
그렇게 되고, 네. 구문상도 특별히 어려웠던 게 없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2번 가보겠습니다. 2번은 선생님 요 지문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조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갑작스러운 질문인데, 네. 저도 잘 몰라서 여쭤봤어요. 뭐지? Emerald Emergence Flow 그거에 관한 설명이었죠. 그래서 뭐였죠? 이 아마존에 그 유람하는 그 배에 대한 네. 설명인데 그 배가 어떠하다 이러이러하다 네. 이제 이런 내용이어서 솔직히 이것도 딱히 뭐 주제 요지를 할 것도 없고 그냥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에요. 그래서 네. 단순히 그냥 읽고 해석만 하는 정도면 이게 뭐 네. 시험 문제 나면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이런 문제는 어렵게 나오기가 좀 힘들거든요. 기껏해야 네. 뭐 순서를 바꾸는 거? 네. 그 정도인데 솔직히 순서 바꾸는 것도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게 순서를 바꾸면 논리적인 그런 이제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논리적인 흐름이 네. 찾기 힘든 글이어서 맞습니다. 네. 저도 동의하고요. 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 저는 이 부분에 숫자 35를 봤는데요. 네.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숫자를 줄 때는 항상 숫자를 한번 묻더라고요. 아, 예, 여기 네, 35가 그렇죠. 있는데 밑에 보기 1번은 네. 30이 나오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영어에 자신 없는 학생들도 숫자가 나오면 숫자는 꼭 한번 챙겨봤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범위가 우리 6번이었죠? 네. 네, 6번으로 존 에릭슨에 관한 얘기였는데요. 네, 에릭슨에 관한 지문을 얘도 거의 천재 얘기였던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근데 천재라기보다는 네. 이것저것 이제 뭐 군함도 네. 만들고 무슨 열기기관도 만들고 근데 네. 뭐 계약은도 실패했고 네. 그래서 그 나름의 그런 이제 실패도 있는 너무 뭐 전지적인 인물은 아닌 이제 그런 네.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기 밑에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네. 익숙치 않은데 이런 단어들도 우리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단어를 안 줄 수 있으니까 네네네. 사실 저희가 문제를 낸 지 한 3, 4주가 돼서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 지문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아, 예. 밑에 있는 단어들도 잘 챙기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6번은 네. 네. 제 생각에 여기 보면 처음 붙는 단어들 되게 낯선 단어들이 많아요. 뭐 핫에어 엔진이라든지 네, 뭐 네. 네이블 비건이라든지 네. 솔직히 들으면 뭔지 뭐 선생님도 잘 몰라요. 네.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그냥 넘어가면 되고 이게 뭐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깊이 과학적으로 고민하다 보면 오히려 글의 흐름을 놓칠 수가 있어서 네.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그 이런 엔진이 있구나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이게 어떤 원리로 어떻게 된 거지 그런 거는 솔직히 뭐 영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우리가 번역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네. 때문에 본인만 이해하면 되니까. 네. 그러면 6번은 네, 넘어가고요. 정답은 각자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네네. 7번 와일스에 관한 얘기였는데요. 네, 이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였던가요? 네, 그렇죠. 예, 페르마의 네. 정리를 푼 사람이었죠. 네. 선생님 혹시 문과 출신이시죠? 네, 저 문과입니다. 그래서 문과라서 무식해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 수업할 때는 저도 특별히 뭔가 문법을 강조한 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이것도 딱히 큰, 네.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고. 근데 제 생각에 6, 7번 둘 다 보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 풀 때는 특히 밑에 이제 5개를 읽으면 5개 중에 4개는 일치한단 말이니까 네. 그 한글로 이제 4개에 대한 설명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 날로 4개는 먹고 들어가니까 네. 꼭 읽고 풀어보면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윤종호 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되게 잘하셨나 봐요. 근데 이런 그래서 공부하는 요령이 딱 아, 잡히신 것 같고 네, 요령만 문법 하나 있습니다. 잠깐만 보자면 제일 끝에 여기 and를 기준으로 우리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resolved가 있으니까 published가 있다. 네, ed 앞뒤 균형 맞추는 거 병렬 구조. 네. 그 정도는 뭐 중학교 때부터 자주 봤으니까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일치 문제는 사실 항상 시험에서 큰 포인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시험은 수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어렵다는 빈칸 추론 75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빈칸 추론 푸실 때 네. 선생님은 어떤 주안점을 두면 될까요? 이게 빈칸이란 것이 그 출제자가 빈칸을 뚫을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 때나 뚫는 게 아니고 정말 이 글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 이제 그 부분을 학생들이 보고 아느냐 모르냐 그걸 판단하려고 빈칸을 뚫는 거기 때문에 빈칸은 이제 글에서 제일 핵심적인 정보, 주제 이런 거 관련된 곳에 뚫을 확률이 많아서 이러면서 이제 글에 너무 디테일한 것보다는 그냥 글의 전체적인 흐름 그것만 알면 네,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동의합니다. 네. 저도 출제를 하는 입장에서 빈칸 문제가 사실 내기 선생님 어떨지 모르겠는데 쉬우면서도 어렵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죠. 네.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제가 빈칸 낼 때 기준은 이게 진짜 주제문과 연관이 있는가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빈칸은 이 글의 주제랑 직결된다. 네,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까먹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3번 문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는 과학적 실험을 할 때 우리가 하이포세스라는 우리의 가설이 틀렸다라는 걸 계획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마라. 예, 그렇죠. 근데 과학자들을 따지고 보면 안 그런 사람이 많다. 셋째 줄에 보면 unfortunately가 나와서 앞에 거를 뒤집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끼워 맞춘다. 그래서 마지막은 대안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과학 실험을 할 때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게 해라. 그렇죠. 그런 맥락이어서 여기에 답이 blindly였던 것 같아요. 실험이 blind, 즉 결론을 모른 채 네. 실험을 하게 하는 것이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 문제도 보시면 마지막에 실험을 할 때 결론을 모른 채 다른 말로 하면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것이 포인트고 첫째 줄에 보시면 나의 하이포세스가 wrong하다라는 거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둘째 줄에도 보시면 no possible subjective influence니까 어떠한 주관적인 영향성도 개입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즉, 이 지문을 통틀어서 그게 주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 블라인드가 됐다라는 점. 그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 다른 보기의 단어들도 수업 시간에 하셨으니까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다 말씀하셔서 제가 딱히 할 건 없을 것 같고, 4번에서 네네,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선생님 어떤 게 포인트가 될까요? 일단 이제 아까와 똑같이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 두 번째 문장에. 그러면 이제 밑줄의 내용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정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솔직히 이 수능 정도, 고등학교 이제 해서 푸는 지문의 정도에서는 주제를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처음과 제일 끝. 네. 거기에 주제가 수용률이 높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를 읽어보면, 자, 이 답은 이제 resisting temptations, 유혹에 대항하는 그런 건데, 사실 보면 맨 첫 번째 문장과 제일 끝 번째 문장에서 하는 얘기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인터넷이라는 유혹이 있는 거고, 제일 끝에는 그 비디오라는 유혹이 있는 거고, 그래서 처음과 끝만 잘 읽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아주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영어에 두 갈식이 많고 수능 유형도 저기 처음에 첫째 문장에 주제문을 많이 때리니까 거기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문 자체의 내용은 어떤 거였죠, 선생님? 그래서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유혹이 있으면 굉장히 일을 하기가 힘들다. 오히려 그 네. 일의 생산성을 해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나요? 네, 그래서 네. 하지만 뒤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혹이 있을 때 차라리 유혹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여기 보시면 네. 그런 내용이지요. 저희가 사실 수업을 한 지 오래돼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afterwards some of them were allowed to watch a funny video. 그러니까 재밌는 비디오를 본 아이들이 차라리 성과가 좋았으니까 저는 수업 시간에 사실 마시멜로 실험에 반대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네. 마시멜로 실험은 마시멜로를 안 먹은 애들이 나중에 성공한다는 건데 이거는 유혹을 앞두고 차라리 유혹을 가지고 고민하는 게 에너지 소모가 심하다. 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거 하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주제를 알려줬는데 그 resisting temptation의 부정적인 영향 이것을 이제 그냥 주제로 간단히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죠. 알면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유혹을 참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행복한 사람들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아이스 버켓에 손 넣는 이야기 맞았나요? 예. 그 예상치 못하고 어려운 일들을 얼마나 잘 이제 다룰 수 있는가 그거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사실 여기서는 가운데 끼려져 있지만 여기도 이제 주제를 알면 충분히 풀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 핵심적인 문장은 제일 첫 번째 문장이에요. 제일 첫 번째 문장에서 맨 끝에 How well they deal with unexpected difficult events. 예상치 못하고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잘 다루는가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거니까 그 빈칸에도 1번에 coping with difficulty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잘 다루는가 이것이 들어가면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같은 맥락으로 저도 첫 줄을 선생님 말씀하실 때 강조했고 첫 번째 줄에 happy people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맥락으로 보면 빈칸 앞에 보면 effect of positive emotion 그 긍정적 감정의 효과라든지 영향을 해피랑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주제문이 반복되는 게 아니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제가 느낀 바는 우리 애들이 시험 볼 때 답 찾는 것보다 보기를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기 때문에 답을 못 찾는 아이들.
제 생각엔 전체를 다 한글과 영어의 이제 번역에 있어서 아직 우리가 뭐 프로 번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논리적으로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메인 키워드 정도 한두 개 정도 알아도 나머지 뭐 전치사인지 각가지 네. 필요 없는 형용사 이런 건 몰라도 그 핵심 키워드만 알아도 충분히 이제 핵심적인 정보를 알 수가 있으니까 너무 다 해석하려고 하는 것보다 대충 알면 그냥 넘어가는 게 오히려 더 네. 버리면 버릴수록 더 얻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리면 버릴수록 얻을 수 있다.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네네. 버릴 건 버리고 할 수 있는 선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선생님?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번 금방 가겠습니다. 네. 데니얼 길버트 이야기였는데 이 집은 사실 제가 수업할 때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좀 철학 문제가 상당히 네. 난해한 점이 많아서. 제가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 선생님 말씀처럼 철학이고 눈에 보이지 않아가지고 네. 어려웠던 것 같고요. 지문 자체도 처음엔 저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줄에 보면 데니엘 길버트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그거는 거의 주제문과 가깝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쓸데없이 이름 안 줄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주장을 할 때는 항상 어떤 실험이 나오곤 하더라고요. 그럼 그 실험의 결과가 이 글의 주제가 가까운데 우리의 두뇌는 믿는데 뭐 하려면 그거를 처리하려면 믿게 된다. 네. 짧은 순간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주제문이고 imagine이라는 게 나와서 예시를 드는 것 같아요. 그 얘가 바로 핑크 엘리펀트였던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이게 어려웠던 이유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그 머리로 멘탈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핑크 엘리펀트를 먼저 머릿속으로 그리는 작용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5번이었죠, 선생님? 네, 5번입니다. 네. comprehension, 즉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acceptance, 용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핵심이었고요. 그건 또한 첫째 줄에 우리가 그 어떤 거를 믿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고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것.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었나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다른 게 있으실까요? 아니, 저는 덧붙이자면, 이제 문장을 읽을 때, 글을 읽을 때,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암시를 해주는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 문장이 must, 그렇죠.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이건 주장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맞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아니어도 뭐 should 이런 것도 네. 될 수가 있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제가 뭐 수업 시간에도 얘기 한 번도 했는데,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however가 나온다든지, but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일반적인 얘기와 다른 그 작가의 핵심적인 정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어들을 유심해서 이제 보면 그 문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네. 또, 제가 윤정 선생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많이 안 나눴는데 네. 놀라는 게 저도 수업 시간에 늘 강조하거든요. 우리 애들 아. 책에도 필기가 아마 must, should, but, however 네네. 이런 쪽으로 많이 돼 있거든요. 결국 선생님들이 보는 눈은 똑같다는 거죠. 예. 네, 저도 영광입니다.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다만 구문 하나만 보면 only after 요 부분 제일 끝에서 셋째 줄에 네. 도치가 일어났거든요. 네. 네, 요런 도치들을 애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게 2013년 수능인가 13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때 도치가 나와서 애들이 되게 많이 틀렸어요. 아, 여기서 위 앞에 두가 돼서 도치가 된 요 부분 아마 수업 시간에 저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도치에 관해서 한번 정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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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네. 여기서 길버트라는 이름이 제가 애들한테 찾아보기 시켰는데 총 3번 정도가 나오거든요. 맨 위에도 나오고 중간도 나오고 끝도 나오고 이렇게 한 사람의 이름이 개선해서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글 전체에서 한 사람의 그 생각이나 그런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것을 유심히 보면 되고 네, 아주 유용한 거네요. 저도 수업 시간에 그 워드 클라우드 우리 애들 보여주거든요. 네.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올수록 단어가 크거든요, 그 그림이. 아, 그때 길버트가 컸던 기억이 나네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7번 가겠습니다. 7번은 트위터 얘기였는데, 네. 저는 수업 시간에 이거 되게 중요하게 강조했던 게, 제가 EBS 강의도 보니까, 이런 마이크로 블로그가 아주 시사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요즘 시험 문제 내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중간 기말고사가 아니라 수능에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트위터 얘기였던 것 같고요. 네. 이 주제가 아마 트위터의 그 신빙성이 여론조사와 같다 그런 거였죠, 선생님. 네. 네. 그래서 그 맥락의 답을 찾으면 됐던 것 같고요. 선생님은 여기서 어떤 점이 또 있을까요? 바로 앞에서 이제 must, should 이런 게 중요하다 했었는데 네. 7번도 하나 이제 맨 처음에 research를 시작하니까 네. 하나의 연구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끝에서 세 번째 줄 보면 the result suggest 네. 그 연구 결과가 suggest 제안한다 하고 했으니까 이것도 그 바로 뒷 문장이 이 이제 작가가 하고 싶은 이제 핵심적인 정보겠죠.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그 맨 끝에 그 문장만 읽어도 충분히 답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항상 모든 걸 다 이야기보다는 핵심적인 정보만 읽고 넘어가면 오히려 시간도 아끼고 답을 풀 수 있는 확률도 높이고 더
좋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이 선생님 아주 듭니다. 고수다운 풍모를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should not be considered처럼 should가 네.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네. 같은 맥락이 되겠고 네. 3학년 3반 김성일 학생이 요 질문을 했거든요. 여기에 as가 뭐냐는 질문을 했었는데 네. 저도 그때 사실 잘 몰랐어요. 헷갈렸어요.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유사관계 대명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거를 아마 모르면 해당하는 선생님께 한번 질문을 하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as 어순도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원래라면 unaccurate measure가 맞죠, 선생님? 네, 네. 그런데 지금 자리가 바뀐 것이 as 때문에 이렇게 자리가 바뀌었다. 이런 문법적인 것도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8번은 계속 빈칸 추론 문제인데 쌤 괜찮으시죠? 안 힘드시죠? 아, 예, 충분히 사실 괜찮습니다. 쌤 예. 쉬시는데 제가 괜히 아닙니다, 불러가지고 아닙니다. 예. 저는 8번 할 때 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indeed라는 단어 네. 이게 우리말로 하면 뭐 참말로 진짜로 이런 거잖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하기로 감정이 뚝뚝 느껴진다.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다. abstract은 difficult하다. 아, 그래서 요게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글 짧게 쓰는 게 어려웠다라고 해서 다 예시가 한 3개 나왔던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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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윈스턴 처칠도 나오고, 처칠이 있고 또 네. 해밍웨이, 알링턴, 네, 해밍웨이, 예. 다 뭐 짧게 쓰자 예, 그렇죠.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도 주제문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네. 뭐 요약하는 건 어렵다 네.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네. 이것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글의 주제문이 나오고 그 뒤에 솔직히 그 해밍웨이든지 처칠이든지 뭐 알링턴이 다 예시가 나오는 거라서 네. 솔직히 예시가 2개 나오든 3개 나오든 같은 주제 얘기할 수밖에 네. 없어서 하나만 있고 하나의 예시만 있고 내가 이 글의 주제 알았다 싶으면 나머지는 굳이 안 읽어도 돼요. 괜히 딴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럴 리 절대 없고 내가 한 가지 완벽히 이해했다면 한 문단 안에서 다른 생각의 주제가 나올 일은 절대가 없으니까 네. 내가 확실히 이해했다면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문제를 푸는 게 더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타 강의를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가정법 각오 완료죠, 선생님. 네네네. 헤드. 요 부분 구문도 잠깐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법이 수능이 안 나온 지 좀 됐거든요. 네. 우리 수능 준비하실 때 여기 가정법이 어법으로 올해 수능이 쉽게 나오니까 나올 수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도 한번 그 공식을 되뇌어 보시는 것도 위에서 셋째 줄이니까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9번 가겠습니다. 네. 9번은 우리 하다 선생님 힘들면 중간에 그만두죠.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 다 못 다루면 아, 뭐 네네. 우리 방송 올려보고 반응 좋은 거 또 하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빈칸 추론 계속 이어지는데 저는 레슨을 보고 아하 그렇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네. 글 쓰는 사람 목적이 교훈을 주기 위한 거니까 네, 네. 그 교훈이 바로 이 빈칸일 것이고 빈칸이 주제일 것이고 그 다음에 if가 나오면 보통 사례가 나오니까 예시일 것이고 이 예시를 통해서 여기를 추측하면 된다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이거 답이 우리가 몇 번이었냐면 3번이었죠. 왜 그런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아, 사실 이제 9번의 글은 이제 그 글의 이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그 애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그런 글귀였는데 네. 항상 이제 그 나이 때는 항상 열등감 느낄 수 있고 나보다 잘난 남을 보면 굉장히 그 속이 상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 그냥 중요한 것은 뭐 내가 항상 그 돌아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 수도 없이 많고 나보다 못난 사람도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예전에 나보다만 잘하면 된다. 그냥 모든 게 잘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나 스스로 잘하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이제 그쪽 그 글의 주제도 그거 관련이 있고 근데 사실 그래서 이 글은 맨 첫 부분 또 맨 끝 부분이 하는 얘기도 같아요. 이제 글 처음과 끝에 하는 얘기 같아서 이제 그것을 보면 아마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요 말이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감동은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는데 No one can make you feel inferior without your consent. 너의 동의 없이 그 누구도 너를 네. 인테리어하게 할 수 없다. 사실 수업하기 전에 저는 사실 결혼을 했고 윤정훈 쌤은 미혼이신데 네. 저는 슈퍼 루저였거든요. 저도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거든요. 저 네. 대학질이 굉장히 찌질했다고. 이 두 루저 쇼가 네. 그렇군요. 네, 요런 선생님 뭐 다음에 기회 되시면 그런 살아온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맞다. 예, 여기서 네. 그 글 보다 보면 항상 마지막에 누가 이런 말을 했다면서 그 큰 따옴표에서 항상 할 때가 있어요. 네. 그 큰 따옴표 했을 때는 굉장히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큰 따옴표 하나 인용구로 그 전체 주제를 확실히 대변할 수 있는 말을 네. 써야 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큰 땀표에서 인용구가 있으면 그것을 굉장히 유심 네. 있게 보면 무조건 주제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땡큐죠,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 풀 때 마지막 더블 코테이션은 네. 땡큐로 받아들이는 걸로. 네. 네, 10번 가겠습니다. 10번 이거는 반복의 중요성이었던가요? 네, 반복하면 믿게 믿게 된다. 된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설명해서 강조하실 게 있으실까요? 근데 앞에 이제 글의 이제 문제 유형과 다르게 네. 이거는 이제 글의 뭐 전체적인 주제보다는 이제 글의 그 빈칸 뚫어진 그렇죠. 전후의 맥락을 통해서 이제 그렇죠. 글의 내용 얼마나 잘 이해하나 보는 거여서 사실 그 A, B 빈칸 그 전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충분히 답을 풀 수가 있고 솔직히 전체 내용 몰라도 돼요. 그냥 전후만 잘 읽어도 네.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빈칸에 A, B 두 개 나오는 유형이 흔하진 않은데 올해 네. 수능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면 저는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예, 예. 사실 저도 이 문제가 참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accuracy와 familiarity였죠 아마. 네. 네, 이런 그 맥락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거일수록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고자 하는 얘기가 한결같을 때 네, 네. A, B 문제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갈수록 힘이 드는데 자, 11번 선생님, 네. 11번이 제 기억은 상당히 좀 어려웠던 질문으로 네. 기억되는데, 네, 이게, 뭐죠? 그, 글의 네 번째 줄에 however가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제 생각에 핵심적인 문장인데, 맞습니다. A를 풀려면 however를 알고 있어야 however 뒤에 내용을 다 그렇죠. 이제 알아야 A를 풀 수가 있어서, 맞습니다. 그, A를 그냥 A 앞을 안 말해봤자 A를 풀 수가 없어요. 네. A의 내용을 A 뒤에는 however 보고, however 뒤의 내용과 A는 서로 반대겠구나.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충분히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시험 기간 되면 화이트 가지고 연결사 다 지우라고 하거든요. 이 지문을 보시면 A 밑에 however 있고 B 앞에 furthermore 있으니까 네네. 이게 뭐 우리 시험에 나올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문도 모두 연결사들은 일단 지워보시고 논리적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네네. 좋을 거고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however가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던 게 다윈은 인간을 좋게 봤고 웹스턴 싱킹은 쓰레기라고 봤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furthermore라는 것은 앞에 글이 이어지는 건데 네. 그렇다면 논지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고 요 뒤에도 해석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mountain of evidence 이런 것들이 네. 요로 좀 꼼꼼히 해석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답을 찾는 게 답이 아마 4번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네,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12번 가겠습니다. 12번은 네, 어떤 게 중요할까요? 자, 12번 같은 경우에는 그 A, B 빈칸이 있는데 A, B 빈칸을 어떻게 추론해야 되냐면 그 뒤에 있는 예시를 보고 추론을 아하, 할 수 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이제 A는 예시가 서로 잘 맞는 파트너, 서로 이제 서로 보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파트너였고 이제 B는 그와 반대로 이제 서로 안 맞는 파트너 이런 예시가 있어서 그 예시를 잘 읽어야지만 그 빈칸을 추론할 수 있지 아하, 않을까 하는 빈칸 앞뒤로 예시를 정확히 보아야 한다. 네,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에 in contrast가 있어서 네. 예, 그것을 보면 앞에는 좋은 이제 조합이었다면 in contrast를 보면 뒤에는 안 좋은 조합이 나오겠구나. 이거는 이제 충분히 네. 이제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결국 결론은 글의 논리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연결어가 중요하다. 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이 짧은 지문을 하면서 사실 저희도 문제를 내지만 논리성을 만들어내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이런 연결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게 뭐 파트너 고를 때 이야기 서로 성격이 맞고 안 맞고 그런 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결어 찾기 8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네, 스탑할까요 아니, 오늘? 아니 충분히 이제 체력이 남아 있습니다. 아, 네. 힘드시면 언제라도 스탑해서. 네, 이거는 피드백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예. 잠깐만요. 저도 한번 봐야 될 거 기억이 잘 안 나서. 네. 그러니까 어린이의 감정 표현에 대해서 어른들이 어떻게 피드백을 해주는가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고요. 네. 네. 뭐 AB 할 때 선생님은 연결어 문제를 풀 때 어떤 요령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근데 몇 개 그 옵션이 몇 개 없으니까 한 개씩 넣어봐서 읽었을 때 그냥 느낌상 이게 제일 맞는 것 같다 싶으면 그게 정답이에요. 100% 네.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다 그런 생각 논리적인 그런 100% 확신이 없어도 그냥 느낌상 이게 맞다 싶으면 그게 정답일 확률이 높더라고요. 네. 선생님은 공부를 잘하셔서 느낌으로 아니, 저는 정말 우리 애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연결어 한 번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 스스로. 네, 네. 시험 볼 때마다 연결어 몰라서 틀렸다는 애들이 있는데
제가 그 제 사이트에 연결을 정리해서 올린 게 있는데 아, 한 번만 그 예. 고비를 넘기면 몰라서 틀리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론 글쎄요, 저더라도 시험을 내면 이 문제가 연결어 문제니까 연결을 또 내진 않을 거니까 다른 지문에서도 연결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은 그렇게 안 어려워서 넘어가도 될까요, 그냥? 네, 네. 네. 2번은 이거 어떤 지문이었죠? 그 웃으면 그 근육에 뭐 쿨 에어가 많이 들어가서 네. 그 기분이 좋아지고 좀 찡그리면 기분 나빠진다 네. 그런 내용이었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 좀 과학적인 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글로는 이해가 됐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웃으면 복이 와요 적었던 것 같아요. 아, 예.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웃으면 복이 온다는 얘기였고요. 네.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3번은 이거 미켈란젤로 얘기였네요. 네. 네. 이, 이것도 네. 딱히 주제가 있을까요? 이 지문에? 딱히 뭐 주제라고 하기보다는 뭐 그냥 일련의 사건을 나열한 네. 거라서 예. 네. 네, 딱히 주제문으로 내거나 요지로 내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그럼 듭니다. 본인이 한번 판단을 하셔서 이게 어떻게 네. 변형을 될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구문을 살필 게 있었던가요? 아, 전 따로 체크해둔 게 없는데. 네, 저도 네. 책을 봤을 때 제가 수업을 한 지 좀 됐는데 크게 어려웠던 지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튼 미켈란젤로 고생했다 네. 그런 얘기? 스캐폴드라는 걸 수업 시간에 보여줬던 기억이 나네요. 아, 예. 네, 4번 가겠습니다. 4번도 이게 사람들이 그 책에서 더 이렇게 감명을 받는 이유가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 맞았죠, 선생님? 네, 네, 네. 저는 여기 프로포즈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글 쓴 사람이 프로포즈라는 것은 think의 의미니까 네. 이 짧은 지문에서 내 생각은 이래라고 어떻게 보면 주장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네. propose, think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must, should와 형제격 아닌가 주제문을 말하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셨는데, 특히 그 I propose that 하고, 제일 핵심적인 것은 그 다음 밑에 줄에 네. each that 이하에 있는 네. 그 each wither부터 그 favorite since까지 그 부분이 제일 핵심이라서 네. 이 문장만 제대로 해석해도 글의 주제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선생님도 모든 시험 준비를 함에 있어서 주제문을 찾는 게 중요하다 동의하시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남은 일주일 주제문 중심으로 공부를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중간중간 however이 딱 나와 있네요. 네. 이런 연결어들도 잘 챙기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뭐 중학교 수준이지만 더 more 밑에서 셋째 줄에 더 more도 늘 나오는 거니까 뭐면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3강에 우리가 88페이지죠? 네. 네, 87페이지. 87페이지인가요? 네. 네네, 87페이지 가겠습니다. 아, 이거 좀 짜증났던 질문 네. 것 같은데요, 갑자기. 선생님, 이 흐름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아, 솔직히, 뭐라 해야 될까요? 저는 그냥 글을 읽다가 갑자기 이 내용이 왜 나왔지? 이게 왜 나왔지 싶으면 그게 정답이. 근데 우리 애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좀 저희 그거를 3학년 이제. 6반 애들 같은 경우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첫 줄 해석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글의 흐름은 아, 네. 첫 줄에서 일단은 반은 그러니까 첫 줄만 잘하면 반은 이기고 간다고 생각하고요. 네. 첫 줄을 읽고 둘째 줄을 읽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면 무조건 저는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 그거 모른 채 읽어봤자 그 속임수에 딱 넘어가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첫 줄에서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 안 되면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간단하게 적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compassion과 morality의 충돌이니까 이거의 충돌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다. 그 감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굉장히 동의합니다. 다른 거 특별한 거 한 번 있을까요? 여기서는? 어, 딱히 표시해 놓은 게 없는 게 네, 보니까 크게, 그렇게 네.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었던 것 같고, 저기도 여기도 보면 둘째 줄에 사람 이름 나오는 거 봐서 이 실험을 가지고 뭐 하는 것 같다. 네, 숫자 2번 다음에 for example이 어떻게 앞뒤를 연결하는 것 같다. 네,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this 같은 게 나오더라도 저는
이게 디스를 낳았다건 앞에 거랑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것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5번도 part of being a good person이니까 앞에 그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즉 연결어 문제는 각각의 시작 지점을 정확히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4번 네, 4번 어떤 거지요? 그 이제 미국 원주민들이 그 네. 서로 미국 원주민들의 그 문화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네, 자기들끼리 미국 네, 원주민들은 이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친척,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다 같이 뭐 네. 양육을 한다 이런 네, 내용이었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런데 4번이 답이었던가요? 네, 아마 4번이 답이었죠. 뭐 네. 결혼하는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네. 백인 나오고 결혼하는 얘기였죠. 네, 글의 전체 흐름은 이제 네, 그 미국 원주민들 그런 삶의 방식이 있고 네, 이게 네. 그것을 굉장히 대놓고는 이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4번에서는 네. 그 미국 원주민들이 뭐 3분의 1이 뭐 네. 결혼하면 자기들의 네. 문화를 버린다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네, 하고 있어서 네. 예, 해석만 제대로 할 줄 알면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글의 일관되게 흐르는 그것을 잡아야 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5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테크놀로지에 관한 건데 이게 뭐 비교 대조하는 글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그랬던가요, 선생님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실 저희가 수업 준비 안 하고 그냥 이거 날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냥 뭐 예전에 수업한 거라 그러니까 New Communication Technology가 strengthen 한다. 네, 네. 뭐 interpersonal communication에 있어서 그러니까 개인 간의 그 의사소통에서 반면에 disrupting 하기도 하니까 이거 두 개를 아마 비교했던 것 같고요. 아, 네. 네, 제일 끝에도 그래서 보면 lower the sense of social presence니까 어떤 사회적 존재감을 낮춘다. 그런 맥락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예.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고 네, 그 테크놀로지와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이제 상관관계에 대한 글이니까 네. 그 1, 2, 3, 4, 5을 읽으면서 이것은 그 테크놀로지 커뮤니케이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것을 계속 체크하면서 보시다 보면 3번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네. 갑자기 그냥 wireless 네, communication. 그 뭐 와이파이나 그런 이제 무선 인터넷 같은 네. 내용이 갑자기 나와서 전혀 네. 이제 뜬금없는 네, 그렇죠. 테크놀로지는 나왔지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 이 전혀 없어서 네, 3번을 보면 네. 되지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6번 이거는 numeral reasoning. 저는 이거 기억하기로 그림 그려라 끝 아니었던가요? 그 수학할 때 그거 그림 예, 그려라. 예, 아인슈타인도 그림이 중요하다고 네. 했었죠. 예. 이게 결국 아인슈타인을 준 이유도 사실 첫째 줄의 주제 아니었을까요, 선생님 이거? 네, 네. 첫째 줄에 주제 때렸으니까 아인슈타인 가지고 와서 예시를 들고 네. 그런 식이 아니었나 특별히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7번 넘어가겠습니다. 갈수록 이제 빨리 가는 것 같은데 힘들어서요. 네, 이것도 흐름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 반 애들을 잘 들으려고 했던 건데 좋은 지방 먹어라. 아, 예. 지방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째 줄에 The type of fat doesn't make a difference. 더즈가 강조가 됐다는 건 나 주제문이야 네. 라고 말해주는 것 같고요. 뭐 그 정도 보면 될까? 선생님 다른 거 있으실까요? 예, 뭐 저도 그 정도. 그리고 글의 주제가 그 아이들이 이제 좋은 종류의 지방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네. 근데 이번에서는 근데 좋은 종류의 지방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갑자기 여러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글의 네. 초점이 확 넓어진 느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글의 전체적인 초점은 물론 음식 안에 지방이 있긴 하지만 네, 이번 글은 그 지방보다 음식이라는 내용이어서 이번이 네. 좀 생뚱맞다고 맞습니다. 볼 수 있을 것 저도 같습니다. 놀라는 게 수업 시간에 제가 했던 얘기 똑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4번의 수업 시간에 이거 했던 게 기억나요. 이 스텝. establishing 할 때 ing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 is가 나온 거 밑에 줄에 네. 그 단수 취급하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난 시험 100점 맞은 김지읒 시읒이라는 여학생한테 물어봤거든요. 아, 네. 그 영어 이름이 쏘리 김인데 아, 죄송합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요거 왜 이지가 되고 왜 R가 되고 이렇게 되고 그렇게 다 따져본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공부를 할 때 예. 꼼꼼히 해석을 하고 그걸 따져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아이가 전교 1등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예. 100점 받은 아이의 노하우도 한번 네, 말씀드렸습니다. 5번은 절대 아니죠. 네. 네, 아니었던 것 네. 같아요. 5번 학생이 아닙니다. 8번 글로벌 워밍이었네요. 네. 네, 이게 뭐 어떤 거였죠? 그 기억도 안 나요, 저는. 인구 증가와 아, 그 지구 온난화는 사실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없다. 네. 예, 그래 인구 증가가 문제가 아니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네. 어떻게 에너지를 소비하느냐 네. 그것이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갑자기 미래의 얘기를 뭐 차이나 얘기 나왔던 것 네, 같아요. 네, 차이나와 인디아가 갑자기 네. 뭐 미래에는 뭐 많은 CO2를 네. 쓰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거 미국 나쁜 놈 했던 것 같아요. 아, 소수가 다 쓰고 네,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네, 흐름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는데 저희가 좀 빨리 간 감이 있지만 네. 본인이 꼼꼼히 해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몇 페이지 가야 되냐면 93페이지 맞습니까? 네, 네. 93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쌤, 어떻게,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저희? 시간도 저희가 한 40분 해서 네, 네, 네. 애들 더 이상은 안 들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더 요청이 있으면 아, 녹음을 예. 하고요. 네, 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소감이 혹시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가끔씩 수업 시간에 한 얘기겠는데, 그 영어를 해석할 때 너무 이 글자는 한글로 이거다, 이 글자는 한글로 해서 완벽한 그런 해석본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영어는 이게 우리가 프로 뭐 번역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나만 보고 나만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완벽한 해석본이 아니라도 그냥 내가 그냥 머릿속에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식으로만 알고 넘어가도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서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만의 느낌, 나만의 스타일이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만의 스타일을 가져라. 네, 아까 그 말씀하신 나만의 장점을 발휘시켜라. 네, 네.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쌤 너무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